우리 3부에서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공부 방법들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 공간은요,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여기 현장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상위권 학생들을 수년 동안 보면서 이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들을 이야기 한번 해주려고 해. 먼저 상위권을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될까요? 그냥 막연히 수학을 잘하는 사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상위권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일단 기본적으로 1등급의 학생들이 상위권으로 기본적으로 좀 분류가 될 겁니다. 근데 이 1등급이라는 것도 사실은 좀 막연하거든. 그래서 자, 어느 정도의 공부가 되어 있다라고 보냐면 일단 그 범위에 맞는 우리 수능 직접 출제 과목의 모든 평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 쓰인 개념이나 표현, 아이디어들이 충분히 익숙한 것. 근데 사실 여기 1번, 2번은 결과적으로 어쩌면 결이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 문과 1등급이든 이과 1등급이든 기출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돼? 아, 이게 여러 번 봐서 이 기출문제에 쓰이는 어떤 특정한 개념이라던가 아니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도구들이라던가 이런 아이디어들이 정리가 좀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1등급의 학생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모든 기출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 풀 수 있는 경지는 되어 있어야지 실제로 수능에서 1등급이 가능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풀이를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뭐냐면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과 상위권 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위권, 상위권 학생들은 본인이 전체 이 수능 시장에서 수능의 그 서론 문제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를 풀 수 있고 내가 전체 100분위에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점검은 사실 좀 안 됩니다. 근데 자, 어느 정도 공부를 한 1번, 2번이 이제 다 마스터가 돼 1번, 2번이 다 완벽하게 가능한 학생들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상위 4% 안에 드는 1등급 안에 드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중하위권과의 가장 큰 차이가 본인에 대한 상태가 어느 정도 좀 체크가 되는 것. 근데 사실 그래요. 솔직히 수험생들 중에서 기출 안 보는 학생들 거의 없을 거야. 그치? 대부분이 수능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개념이랑 기출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내가 한 번도 안 봤다? 이런 학생들은 사실 찾기 힘들 정도로 기출을 반복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다 1등급인가? 사실 아니잖아요. 며칠 전에 그 모의고사가 치러졌거든요. 모의고사가 치러지고 지금 방금 제 수업 전에 우리 고3 학생들 네, 상담이 지금 되게 많았어요. 어떤 상담들이었냐면 평소에 내가 이 정도는 아닌데 모의고사를 봤더니 등급이 막 떨어졌어. 아니면 내가 평소에 문제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 한 1등급은 충분히 되는지 알았는데 실전 모의고사 학교에서 딱 치렀더니 그만큼이 안 되는 거야. 자, 1번, 2번 다 돼요. 근데 내가 1등급이 아니고 2, 3등급에 여전히 걸려있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 나 기출 어느 정도 받고 기출 이제 뻔할 만큼 유형들이 분류가 되는데 아직 2, 3등급이에요. 이런 학생들 많죠. 그러면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 1등급 상위 4%, 그 다음에 2등급 상위 11%, 그 다음에 3등급 상위 23%. 그러면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올까? 어디에서 나올까? 자, 이것부터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1등급과 2등급이에요. 실제 보통 보면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한 문제 차이거든. 두 문제 틀리면 보통 1등급, 세 문제 틀리면 보통 2등급이지. 그러니까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엄청 큰 건 아니야. 근데 이 학생들이 자, 5시간에 우리가 보통 수학을 몇 분 동안 봅니까? 100분 동안 보죠. 1시간 40분 동안. 1시간 40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100분이 아니라 5시간이야. 그러니까 300분을 줘요. 그러면 1등급이랑 2등급 중에서 실제로 누가 더 잘 풀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실제로 한 300분 줘요. 1시부터 한 6시까지 수학 서론 문제만 가지고 1, 2등급 학생들 다 모아놓고 똑같은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1, 2등급이 뒤집힐 가능성도 되게 높아. 그리고 2등급 학생들이 1등급만큼 더 잘할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1등급과 2등급에 대한 결정적인 차이는 실제로는 실전력이요. 2등급의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개념이 없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등급의 학생들이 내가 정말 기출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런 경우도 거의 없어요.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는 실제 100분 동안 딱 제한된 시간 동안 서론 문제를 얼만큼 내가 유연하게 그 시간 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얼만큼 발휘하느냐 그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저는 실전력 요 세 글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내가 공부를 잘해, 수학을 잘해, 수학 문제를 잘 풀어,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 그거랑 실제 시험 점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2점, 3점 문제를 한 문제당 막 한 2점, 3점 문제를 한 2분씩, 3분씩 천천히 풀어요. 그리고 킬러를 좋아요. 내가 2등급, 1등급에 자꾸 경계에 걸려요. 그러니까 잘 나올 땐 1등급, 못 나올 땐 막 2, 3등급을 쳐요. 그래서 킬러를 왠지 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킬러를 보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한 문제를 가지고 막 2시간, 3시간씩 붙들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시간이 제한된 수능이라는 이 공부 방법에 있어서는 둘 다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전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단순히 시간 내에 어떻게, 솔직히 그렇잖아요. 100분 안에 서론 문제 잘 풀고 싶어요. 모두 다 한 마음이에요. 그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 실전력이라는 걸 기를 수 있냐고. 자,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생각해 봅시다. 네. 1등급의 결정적 습관이라고 선생님이 지었는데요. 수학 공부는 항상 실제 시험 치는 상황을 만든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시간 제한,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서론 문제를 푸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정해진 시간 동안에 그 문제를 푸는 그 뭐랄까 긴장감, 그리고 그 집중력의 그래프들 있잖아. 그거를 미리미리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내가 평소에 한 20분 공부하고 다른 공부하다가 또 시간 날 때 30분 문제 풀다가 막 이런 식으로 수학 공부하는 학생도 있지. 수학이 좀 내가 길게 자습하는 게 좀 괴로워서 가끔 보면 그렇게 끊어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어요. 근데 이런 학생들이야말로 정말 시험 시간에 이 100분 동안 내가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거든.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할 때 실제 시험처럼 어느 정도의 시간 제한을 걸고 가는 거야. 예를 들면 제 실제 학생들 중에는 3점짜리에서 실수를 줄이려고 몇 분 컷? 20문제? 20분 컷. 요걸로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그 학생도 봤거든요. 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위권이야. 근데 실수를 좀 줄이려고, 그리고 시간에 대한 조절 그 훈련을 하려고 딱 3점짜리, 근데 이미 상위권 학생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3점짜리 스무 문제 20분 풀기를 기본적으로 좀 훈련을 했대요. 그래서 자, 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항상 실제 시험 치는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실제 수능 날에 대한 연습이 가능하도록 평소에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쉬운 문제는 펜을 빨리 굴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점짜리 스무 문제 20분 안에 풀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에 있는 문제도 있잖아. 그거 빨리 치는 연습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는 머리를 빠르게 굴린다. 사실 이것도 참 말이 쉽죠. 근데 이게 수능 공부가 하루 약간 그 복권처럼 하루에 팍 해서 대박이 터지고 누군가는 진짜 쪽박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수능 공부라는 것이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야. 몇 달, 길게는 뭐 1년 시간을 잡고 누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빠르게 굴린다. 이거 마치 배고프면 밥 먹어라처럼 느껴지잖아.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처럼 느껴지잖아. 근데 이것도 훈련하면 진짜 돼요. 왜?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진짜 어려운 문제들, 뭐 21번, 30번 문제 시간 내에서 약간 긴장 탄 상태에서 약간 텐션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 그거 훈련하세요. 그러면 진짜 푸는 시간이 짧아져요. 이게 공부할 때 그거 느낀 적 있지 않아? 자습할 때 약간 이런 식으로 멍 때리면서 약간 집중되지 않은 채로 머리가 이렇게 맑지 않은 채로 계속 문제를 풀 때 있지. 연습장이 이만큼 길어져. 근데 나도 모르게 인수분해 했다가 그걸 풀어 헤쳤다가 아니면 내가 풀다가 내가 뭘 풀고 있는지 모를 때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것도 습관이 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자, 지금 어려운 문제 머리를 빠르게 굴린다. 이것도 훈련하면 좀 나아지십니다.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모르는 문제를 피하지 않는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해. 모르는 문제를 피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아, 이것도 모르는 문제 피하지 않는데 이것도 굉장히 네, 불분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 틀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선생님 문제를 보면서 너희가 해야 되는 방법들 좀 알려줄게. 자, 여기 있는 문제는 이과 준킬러 문제야. 만약에 너희가 이 문제를 모르거나 틀렸어.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이게 처음부터 술술술술 뭐 이걸 다 계산했는데 계산해서 틀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를 풀다가 중간에 어느 한 포인트에서 탁 막혔을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 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한다? 옆에다가 왜 그 배달 어플 같은 데 보면 그 뭐라 그러지? 평가 같은 거. 한 줄 평 이런 거 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틀리는 문제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틀렸는지, 어디가 막혔는지 그걸 막 거창하게 막 여기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할 필요도 없어. 너희가 정말 딱 막혔던 그 포인트 있지. 그거를 여기에다 정리해놔. 문제 옆에다가. 그렇다고 해서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를 만드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천하는 건 일단 수학 문제집이 있으면 맞고 틀리고만 남겨놓고 수학 연습장 해보세요. 그렇게 해주면 그 연습장에서 풀이가 있을 거고 수학 문제집에서 뭐가 있어? 맞고 틀리고만 체크가 되어 있겠지. 그러면 그 틀린 문제 옆에다가 딱 한 줄로 아까 한 줄 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줄 평처럼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막혔던 포인트 있죠? 그걸 쓰세요. 자, 이런 킬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런 킬러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막히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새로운 함수에 대한 정의야. 근데 그 함수가 대체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 또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막 물어보잖아요. 이게 문제 자체가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아니 뭘 묻는지 알아야지 풀 텐데 뭘 묻는지조차 모르겠는 거야.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어찌됐건 이 문제가 왜 틀렸는지, 내가 진짜 문제 해석이 안 됐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풀이에서의 뭔가 그 중간에서의 뭐 연산적인 요소든 아니면 개념의 뭐 부족함이든 뭔가 막혔던 포인트들이 있을 거야. 거기에 대해서 항상 한 줄 평을 딱 남겨놓는 거야. 이게 생각해봐요. 이게 한 100문제, 200문제 쌓였다고 생각해봐. 준킬러랑 킬러에서 너희가 틀린 문제랑 내가 막혔던 포인트들 그것들이 정리된 한 100에서 200문제짜리의 이렇게 종이 모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건 여러분들 그 수능 공부에 있어서 정말 어디서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여러분들의 정말 중요한 데이터가 됩니다. 왜? 내가 취약했던 부분들이 그 한 권 안에 다 녹아져 있겠지.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경험도 많이 하잖아요. 틀렸던 문제들 다시 풀면 또 틀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리해둔 100에서 한 200문제들은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어렵고 잘 틀리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커버를 쳐 나가야 돼. 알겠죠? 네. 자, 결론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결론적으로 진짜 확고한 1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수학 실력, 거기에다 플러스 실전력이라는 게 중요하다. 실전력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잘 보는 거. 이것도 훈련하면 나아지거든. 이 실전력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두 번째는 그 한 줄 평 딱 쓰는 거 있잖아요.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우리 1등급으로 이제 경계 1, 2등급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오답 노트나 개념 노트를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대신에 틀린 문제에 대해서 틀린 문제를 어느 정도 모으거나 아니면 문제집에서 틀린 문제들 그냥 채점 결과를 남겨놓으세요. 그죠? 네, 간단하죠. 그 옆에다가 항상 한 줄 평을 써. 내가 어디서 막혔는지 이건 좀 처리를 해야 된다 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꼭 써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진짜 귀한 딱 정말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확정적으로 수능에서 1등급 꼭 갈 수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틀린 문제들을 다시 맞게 돌리는 과정에 성적을 올리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과적으로 두세 문제 가지고 1, 2등급이 갈리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 킬러 문제들 아마 좀 고민이 될 거야. 킬러 문제들 다 버리고 나머지 맞춰야지 이런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나는 1등급, 확정적 1등급 아니면 그 이상이 되기 위해서 킬러 문제를 꼭 풀어야 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킬러 문제는 기본적인 다른 준킬러나 뭐 평이한 오답률 40% 이하의 사전문항이랑 진짜 달라서 많이 푼다고 해결되지 않아.
대신에 풀었던 문제들을 어느 정도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는 거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킬러 문제라는 것도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문제, 그것보다는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 약간 패턴이 바뀐다던가 표현이 바뀐다던가 식이 바뀐다던가 해서 다시 재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킬러 문제에 대해서 많이 풀려고 애쓰지 마시고 어느 정도 반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에 내가 준킬러, 킬러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하는 학생들은 딱 요 정도 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준킬러에 대한 아까 한 줄평 이런 것들 정리를 하시면서 하루에 딱 3문제 정도의 킬러만 여러분들이 킬러 해체쇼를 하세요. 그것도 한 문제에 대해서 막 2-3시간 쓰는 게 아니라 제한된 시간 내에서. 자, 요 정도 해두시면 여러분들 무조건 1등급 되리라 봅니다. 이게 수학이라는 게 하다 보면 이 기출이라는 걸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활용되는 기본적인 생각의 방식, 흐름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너희가 뭐 해야 돼?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취약한 부분들에 대한 분석들만 잘 해주면 돼요. 그리고 수능은 실전 시험이라서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서 실전력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알겠죠? 네. 자,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가 됐던 간에 지금 진짜 이 영상을 보는 시간이 정말 한 달, 뭐 일주일 남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수능이라는 거 어쨌건 수능까지 남아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꼭 방금 말씀드렸던 3가지 실전력, 그 다음에 준킬러 한 줄평, 그 다음에 킬러는 하루에 3문제만 시간 내에 푸는 거 연습하기.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1등급 가능할 거라 봅니다.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소초과 학생들은 내신 문제의 난이도에 있어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내신에서의 불리한 점들도 있어서 더 수능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결과가 있거든요. 네, 끝까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